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11시 50분에 반가운 얼굴이 되겠네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는 건 좋은데 이 지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고민이 좀 많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합권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죠. 뚜렷이 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이슈가 참 많은데요. 이 애플 측에서는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를 공개했고요.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밤에는 미국에서 지표 소식이 있을 거고 ECB 금리 결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 후반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 조금 나른해질 법도 한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각 이슈들은 우리를 더 긴장시키게 만듭니다. 좀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포트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고민하고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죠. 오늘도 1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할게요.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 그리고 메리츠증권 권홍섭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김진경 팀장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요. 권홍섭 대리님께 시장 질문해 주세요라는 글들이 벌써 올라오네요. 양지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만기일이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지수 뭐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진행되고는 있어요. 이거 네. 체크를 좀 해볼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현재 그 현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까지도 외국인은 매도세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선물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2개월 거래일간 동안 보자면은 거의 한 3조 가까이 선물을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선물 옵션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했다고 해서 지수가 많이 상승할 거라는 좀 예상은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오전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보합권에 머물면서 아무래도 뭐 금융투자의 양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 후반 막판에 한 2시 이후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추천드리기는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 만기가 끝나고 내일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는 선물 옵션에 대한 다시 포지셔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이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이제 바이오가 아침에는 강하게 올라왔다가 그런 그 상승폭을 좀 다시 한번 이제 납입을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870선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코스닥 지수에서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신라젠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뭐 HLB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다가 빠지면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는데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현재 그 나스닥 바이오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약간의 조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이 짧게 그리고 상승이 길게 갈 수 있는 연령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많이 봐야 된다.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그리고 다음으로는 엔터주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의견 나눠봤고요. 포트 살짝 볼까요? 코스모신 소재 삼성전자 오늘 포트에서 손실폭 조금 더 키우네요. 삼성전자가 어느덧 7% 손실, 코스모신 소재 5%. 그리고 어제 샀던 대창이 오늘 어제도 탄력이 좀 좋았고요. 오늘도 좀 올라주면서 2.6% 수익이고요. 신대양재지가 5% 수익입니다. 비중이 가장 적은데 가장 큰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이네요. 와이솔 오늘 모처럼 또 빨간불 켜주면서 다시 저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대창이요. 신일혜 님도 그렇고 어제 저희 방송 보시면서 같이 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대창 어제 후반 탄력 좋았고 오늘도 올라갑니다. 김진경 팀장님 감사해요.
네, 일단 대창의 경우가 사실 오늘 오전장에 소폭 좀 조정이 나왔는데 네. 다시금 또 주가를 쉽게 회복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일단 어제의 경우 121선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121선 라인을 한 차례 좀 돌파를 해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단기적인 상승 탄력이 좀 붙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꼭 보유 의견 드리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목표가는 제가 1,3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300원까지를 보시고 뭐 2차 목표가의 경우는 이 가격대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1,300원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그때는 좀 길게 봐서 2,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1,300원을 도달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뭐 주춤거린다든지 또 조정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일단 한 차례 수익을 내고 좀 가져가는 전략이 옳기 때문에 대차기 경우는 제가 현재를 보유 의견 드리고 이렇게 좀 단기 목표가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창 1,300원의 목표가 짧게 일단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포지션은 어떻게 잡히는지 보고 중기적인 목표가를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답변을 주셨네요. 오늘 포트 내에서 신대양재지 앞서 김일돌님께서 일전에 이 박재영 차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신대양재지를 저보다 먼저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님이 이 덕분에 수익이 났다고 23% 수익이었다고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신대양재지 좋네요. 오늘 3.5% 올라가서 포트 수익 주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이 참 그렇죠. 욕심이 많아요. 괜히 권홍섭 주임님, 권홍섭 대리님이 얘기하셨던 아세아재지 아쉽습니다. 그날 아세아재지 이야기 해주셨을 때 만약에 매수했다면 지금 벌써 10% 수익 이틀 만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지주 점검을 좀 살짝 더 해주실까요, 권 대리님?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도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밖에 뭐 제약바이오도 쉬어가고 남북경협지도 쉬어가는 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겠죠. 거기에 이제 강한 지금 상승 흐름의 섹터는 제지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간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6개월 장세 조정을 하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아마 6개월을 더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더 많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현재 이제 중국과 관련된 환경 규제가 지속적으로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폐지에 대한 원가가 하락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시아제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2000% 가까이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실적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짙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물론 이제 신대양자지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세아자지가 동일합니다. 다만 신대양자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상승폭이 가파랐고 그 가운데서도 아시아제지는 약간 상승이 둔화되다가 요번에 이제 실적 모멘텀이 받쳐지면서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상승이 더 적었던 아시아제지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그런 그 상승을 급등을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수급적으로 보시자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 들어서 JP 모간이라든지 네. 그런 반도체 셀 레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업종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변화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제지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제지 쪽은 당분간 상승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당초 말씀드린 대로 한 65,000원 정도까지는 시총이 한 7천억 규모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목표가를 잡으시고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포트 내에서 궁금한 점들 언급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손절해야 하나요? 던지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저도 뭐 동일한 생각이긴 합니다.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이따 시간 다시 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남녀의 종목 곧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대리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파라다이스 재등판했고요. 고려아연입니다. 그리고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은 조화제약과 대우조선해양. 네, 박재원 차장님이 정말 줄기차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줄기차게 안 샀던 종목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인데 네, 오늘의 포인트 궁금하시네요. 김진경 팀장님, 제약바이오가 뒤석뒤석하잖아요. 제약바이오에 저희가 관심은 많긴 했는데 그동안 우리 바이오건께서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포트에 잘 안 담았어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겁이 있어서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조화제약 저희를 좀 안심시킬 종목일까요?
네,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갑자기 또 튀어오른 경향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함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여기서 좀 짚어드릴게요. 제약주들이 지금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고 또 반등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제약주로 공략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꼭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에 일단 관심을 두셔야 되십니다. 이미 올라가고 나서 더 올라갈까라고 또 따라잡게 되면은 뭐 가격적인 부담도 있을 뿐더러 또 자칫하면 고점 매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앵커님도 그렇고 또 이렇게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도 제약주에 관심 있으시다면은 아직 오르지 않은 제약주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키포인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제약주 중 하나가 저는 조화제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워낙에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네. 이제 막 바닥을 꾸준히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21선도 완벽하게 좀 지지를 해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었고 어제 대창과 비슷한 흐름대로 121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탄력이 붙다 보니까는 121선을 좀 더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는 시점이 거의 다다르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요.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또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좀 주가 상승을 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6,000원 선까지는 좀 쉽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올해 상반기 동안 크게 한 차례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미 다시금 주가가 되돌림을 좀 나타나 준다면은 그래도 최소한 주가의 그 절반 정도는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에 제가 조화제약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보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대체적으로 주봉이라든지 월봉 이제 막 바닥에서 정배열로 서서히 좀 바뀌어가는 모습이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21선을 회복을 한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6,000원선 그대로 좀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월봉상으로도 이제 막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고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이제 서서히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모습 본다면 조화제약을 앞으로 좀 더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프랜차이즈죠. 메디팜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조화제약 1.3%. 외국인의 매수가 이 8월 말경부터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조화제약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바이오건의 의견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바이오건. 네. 네, 조화제약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상 이제 21선이 이제 우상향하면서 지금 이제 이평이 밀집되면서 121선을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그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강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뭐 조화제약이 어떤 이제 그 의약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한 6,600원, 7,500원까지도 한번 2차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지금 뭐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그룹들이 보통 이제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쉬게 된다면 이제 밑에 있는 이군들에 속한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승 시점은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이런 우상향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 한번 매수해보고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될 차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조화제약에 대한 의견 건네 들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네요. 건우님이 그러셔요. 이 제약주를 하다 보니 약국에서 약 사거나 연고 사면 어디 회사 거인가 보게 된다고요. 저도 그래요. 뭘 사면 이게 어디 건가, 뭐 유한양이냐 아니면 뭐 동성제약이냐 뭐 이런 것도 꼭 한 번씩 보게는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같은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조화제약 들어봤고요.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 파라다이스. 네. 파라다이스 몇 번째죠 이게? 저희 한 4번째? 그렇죠. 한 4번 정도 그때 한 7월부터 계속 8월 정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아직도 했던 것 안 같은데. 가보셨죠? 좀 이제 개장하고 한 10월달에 가보려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추석도 다가오해서 짬내기가 참 어려운데 뭐 그런 부분에서 파라다이스는 한번 가볼만 하다. 왜냐하면 이제 호캉스가 20대부터 해가지고 30대 사이에서는 가장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파라다이스는 약간 가격이 비싸지만 한 번쯤은 가볼만 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일본 IP와
일본 VIP와 그리고 기타 VIP 부분에서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관광객에 대한 상승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작년 2017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2018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인 관광객 수는 한 10만 명 정도 늘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해제가 뭐 상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쑤성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 5개, 6개 지구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머지 이제 단체 관광객들한테 대한 해제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그 지금 현재 1-2 구역이 아마 9월 말 정도에 개장될 예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엔터 그리고 뭐 클럽이 또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의 투숙률을 본다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프라 시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간 투숙을 했다가 뭐 서울로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뭐 제주도 가서 카지노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그 리조트형 카지노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중국인의 투숙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카지노 드랍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7월, 8월 드랍액에 대해서 전년 대비 한 6%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리조트 사업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해제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간헐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동사의 수혜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이제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일본 세가사미사의 동업자에 대한 우호적인 지금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빠친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는 빠친코 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바카라라든지 뭐 카지노 관련된 그런 그 콘텐츠를 이용하게끔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걸다 보니까 일본인 관광객들이 뭐 제주도나 부산 그리고 지금 인천 이쪽에 와서 카지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일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이제 법령 제한이 이제 법령을 이제 해제하는 네. 법안이 발의가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국인들도 이제 그 자국 내에 있는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형 카지노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세가사미의 경우에는 빠친코 시장만 운영을 해봤을 뿐 카지노 사업에 대한 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와 파라다이스 부산 여기 이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파라다이스가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시기는 아마 2020년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성장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아마 그 카지노 업종에서는 탑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참 많이 올랐네요. 파라다이스나 이렇게 외국계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는 박 사장님이나 권홍숙 대리님도 긍정적인 의견들을 주셨던 바가 있었어요. 김진경 팀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파라다이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4%나 올라가고요. 뭐 파라다이스 시티 유명하잖아요. 뭐 제 주변에 여자 친구들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가보셨어요? 제가 올해 안에 꼭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인데요. 아직 사실 저는 저도요, 못 아직 가봤습니다. 못 가봤어요. 예, 날 추워지기 전에 꼭 한번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사실 뭐 카지노보다도 오히려 가장 좋게 봤던 게 바로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적으로 앞서 말씀 주셨지만 호캉스가 계속 유행을 이끌고 있고요. 뭐 이미 여름철 성수기를 떠나서 뭐 사계절 모두 호캉스에 대해서 좀 사람들에 대해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볼 때 하나의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뭐 카지노 주라는 좀 매력도 있고 또 이렇게 중국의 뭐 사드 완화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주변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충분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는데요. 파라다이스가 일단 오늘 현재 이제 4%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눌릴 때 들어가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다만 동종목의 경우가 조금 이렇게 덩치도 있고 그래도 최근에 뭐 투신권이라든지 보험권에서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인 패턴으로 좀 길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긴 시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종목이다 이야기 주셨고요. 오늘 말고 좀 눌림목 구간에서 사보는 건 어떠냐라는 타이밍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네요. 두 분의 의견 잘 전해 들었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리고 조화제약 두 종목을 각각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볼까요? 김진경 팀장님의 종목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네. 박 차장님이 보시고 커봐라고 하실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대우조선해양을 좀 꼽아본 이유가 쉽게 말해서 신고가 패턴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목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고요. 최근에 뭐 삼성중공 그리고 현대중공 이렇게 마찬가지로 대형 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몇 년간의 좀 어두운 업황을 조금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수주에 대한 반가운 소식들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의 업황을 서서히 좀 개선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도 들고 있고요.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좀 자체적으로 또 기술력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 특히나 LNG선의 부분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대형 3사 중에서도 그래도 대우조선해양만의 어떤 좀 색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조선주 안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난해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또 올해도 수주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좀 패턴을 굉장히 예쁘게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답답했었던 27,000원대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적으로 좀 안정적인 정배열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평선 자체가 정배열을 좀 만들어 가고 있고요. 오히려 좀 길게 봤을 때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1년 만에 다시금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의 어떤 바로 위에 저항 라인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긴 안목으로 좀 바라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요즘 대형주들 전체적으로 부진합니다. 부진한 상황에서 그래도 대우조선해양이 다른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좀 최근에 패턴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꾸준히 신고가를 기록을 할 수 있는 패턴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좀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업종 특성상 좀 경기에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종 목표가의 경우는 3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3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3만 원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주셨고요. 35,000원의 목표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김진경 팀장님께서 어제 딱 저한테 너무 올라간 거 그동안 사신 것 같다. 좀 바닥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고개 드는 종목에 사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도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네, 조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 듯 합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저는 이제 대형주 안에서도 만약에 종목을 좀 사길 원하신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요즘 분위기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조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로서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오히려 좀 매력이 높고 탄력이 붙는 종목을 원하신다면은 대우조선해양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뭐 투자자분들마다 각각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수용주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형주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대형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좀 재미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업황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제가 조선주를 그동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았는데 사실은 조금 그동안의 수주량이라든지 어떻게 좀 회사가 돌아가는 경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가장 최근에 매력이 높은 또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형 조선 3사 안에서 만약에 그 좀 하나를 꼽자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대우조선해양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최근 확연하게 나아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진작에 좀 사놨더라면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사실 그간 많이 나눴었죠, 권대리님. 네. 뭐 많이 나눴었죠. 대우조선해양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 패턴을 아시면서. 참 지금 늦깎이 또 따라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신고가 돌파하는 거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뭐 박지영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조선주 관련된 업황의 흐름으로는 이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콜라보 수주가 아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그런 수주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수주만 된다고 하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성이 될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는 뭐 내년도 되면 관리 그 증거금 100%에서 이제 신용이 되는 종목으로 될 것이고 감사 의견에서도 계속적으로 적정이 계속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기금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 장부가액보다 밸류가 낮은 대우조선해양이 삼성중공업보다는 상승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은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간 좀 그런 수주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화제약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고려아연,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그간의 종목들과 좀 다른 색을 띠고 있어서 의외였어요. 고려아연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떤 포인트로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간 고려아연이 내려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재련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2016년 거의 뭐 50만 원, 뭐 60만 원대 기점으로 해서 재련 수수료 기준으로는 188달러에서 현재는 147달러로 3년 연속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나왔는데요. 그에 따라서 고려아연의 주가도 계속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고려아연의 그런 행보를 보자면 일단 원가 절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2017년부터는 이제 전해 공장 할미아에 대한 증설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ESS 설치, 그러니까 에너지 저감 장치를 설치를 완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주에 있는 공장에다가 태양광 발전소까지 신설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약 1천억 원의 원가 절감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가면서 이제 영업이익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재련 수수료에 대한 바닥권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중국에서 아연 정관 현물에 대한 TC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이미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 36만 5천 원의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금 현재 121선을 두들기면서 상승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2019년 뭐 이 정도 해서 TC 재련 수수료에 대한 상승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벤치마크가 나온다면 상당 부분 고려아연이 그간 저점에서 박스권을 탈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아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16년부터 산업 금속에 대해서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나 이제 달러 가격대도 거의 한 96레벨 수준에서 머물면서 어느 정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캐나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는 다시 한번 약세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움직임이 생겼죠. 그런 움직임이 뭐냐면은 이제 아연 광산이 과거에는 그 채선성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증설이라든지 신규로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호주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러시아 이쪽에서 아연과 관련된 채굴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됐고요. 신규 증설과 이런 부분들을 맞물려서 아연 가격에 대한 상승이 아마 고려아연의 주가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팔고 있는데 기관이 역시 이제 매수를 약간씩 해주면서 공매도에 대한 환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그때가 아마 이제 공매도 환매할 때 시점에 주가가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아연과 더불어서 뭐 다른 이제 비금속 종목들도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만약에 반도체라든지 뭐 제약바 이거 쉬어갈 때 이런 비금속과 광물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투자 포인트로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 올라갑니다. 올해 상반기 분위기 너무나 안 좋았던 고려아연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은 개선이 나타나고 있죠. 앞서 뭐 금 가격 뭐 괜찮을까요? 이런 글이 살짝 올라와 있었는데요. 사실 고려아연 뭐 금 관련주로 주목은 되고 있으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이 정도밖에 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뭐 금과 관련된 이제 부분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달러의 영향으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과거의 패턴이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 혼자서 글로벌 경기의 호조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인 것을 금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세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연 쪽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그 재련 수수료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금 가격이 뭐 강세로 갔다고 해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줄거나 그러지 않고요. 영업이익의 그런 상승 흐름으로 봤을 때도요. 지난 그 분기별로 보자면 2017년 9월이죠. 1,800억 정도 했습니다.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2,000억을 좀 감안했을 때는 약 8%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보자면은 또 이제 6조 8천억 정도 매출, 외형적 성장이 나타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주가 밸류 수준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김진경 팀장님, 고려아연. 왠지 팀장님도 요거 막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두 고려아연이 분이, 예, 이렇게 많이 떨어진지는 저는 오늘 또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에 시장이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오르지 못하고 또 관심을 못 받았던 업종들 위주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업종이 물론 이렇게 철강 업종도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주라든지 이렇게 좀 몇 년 동안 관심을 못 받았던 업종들이 이제 서서히 좀 반등 국면에 좀 들어간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경우도 일단은 뭐 바닥권 좀 매집을 원하신다면은 조금은 관심 있게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오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뭐 주봉상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제 막 반등세로 좀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덩치가 있어서 무겁긴 하겠지만은 좀 안정적이면서 조금 약간은 길게 중기적으로 좀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고려아연만한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제 포트에 어울릴까요? 그게 또 달라지는 얘기잖아요. 주당 가격도 좀 높고. 일단 이게 앵커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사실 만약에 단기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은 조금은 가벼운 종목을 두셔도 되실 것 같고요. 조금 약간 길게 그냥 중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편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권주임님은 아셨잖아요, 저의 성향을.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4만 원대에서 사셨구나. 네. 네. 제가 뭐 그렇게 100만 원대 이럴 때 산 게 아니니까. 네. 저도 한번 근데 이제 박 차장님께서도 계속 메디톡스도 60만 원짜리 들고 해서 맞아요. 한번 근데 어차피 이제 보면은 뭐 우리가 2주를 사든 3주를 사든 네, 뭐 절대 맞아요. 가격은 뭐 비슷하다 보여지니까 뭐 주식 수량에 연연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고민이 돼서 잠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얘기 나누면서 제가 좀 시간을 벌어보도록 할게요. 이성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요. 권홍섭 대리님, 아이폰 신작 발표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어떻게 될까요?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빠지네요. 다시 저에게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셨어요. 하이비전 시스템. 제가 네. 팔고 나서 잘 가고 제가 팔았던 가격 너머로 올라갔다가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이폰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서 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쪽에 관심도가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는 있어요. 네,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자면 이제 아이폰 발표하고 이후에 뭐 BH라든지 아이폰과 관련된 부품주들이 대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적 경험적 사례로 바탕으로 봤을 때는 항상 그랬죠. 뭐 뉴스가 나오기 전에 팔아라. 네,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 전략이 좋아 보인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애플의 카메라에 대한 모듈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카메라 대수 증가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갤럭시 A 시리즈에 카메라를 4대를 장착한다는 발표를 했었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검수 장비에 대해서는 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메라 대수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우리가 뭐
자동차 업계마다 용어는 다르지만 어라운드 뷰라고 하는 데도 있고 서라운드 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대수만 해도 8대가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의 역성장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가 많이 밀리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카메라의 탑재 수가 증가하는 이런 모멘텀으로 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반도체 지수 하락에 의해서 다른 뭐 전기 전자 업종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하이비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시 16,000원대 회복한 뒤에 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그 카메라 탑재가 이제 뭐 향후에 갤럭시 10의 경우에는 3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도 호재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H 같이 물고 살짝만 여쭤볼게요. 8% 급락이에요, 오늘. 그리고 주구장창 내리고 있었고요. 네. 앞서 신일현님이 들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짤막하게만. 네, 일단 뭐 BH 경우에는 역시 뭐 아이폰에 대한 아직까지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망 매물로 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1차 그 출시를 하고 나서 예약자 수가 어느 정도 가셔야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승을 되돌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2차 판매 업체인데 한 10월, 11월 정도부터는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수 이번에는 좀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보유 관점에서는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내일 정도 월요일까지는 한번 장을 보면서 좀 관심 있게 저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추가적인 흐름 보고 이ren님 다시 한번 이야기 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와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김진경 PD님, 제 자리도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너무 고민이 많이 돼요. 앵커님의 고민이 지금 제 자리까지 다 들리고 있습니다. 팀장님이시라면 오늘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오늘 좀 포트에서 좀 빼야 하겠다라는 종목은 사실 저는 코스모 신소재를 네,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약간 뭐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이미 한 차례 좀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다시금 또 조정에 들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간에 어쨌든 이렇게 최고가를 한번 조금 기록했는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가지 못하고 올라가는 척하다 다시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가는 척하다가 최근에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코스모 신소재의 경우가 좀 패턴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좀 달아본 듯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좀 정리하고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코스모 신소재를 저는 좀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리님도요? 왜 끄떡끄떡하셔요? 그냥 저는 추임새. 대리님께서는 코스모 네. 신소재, 삼성전자 또 매도하자 하시겠죠? 저는 그냥 삼성전자를 좀 팔았으면 좋겠지만 뭐 일단 가장 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포트,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뭐 좀 저는 조금 더 버텨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민되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고민되는데요. 변수도 많고 이벤트도 많은 오늘이니까 오늘은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요. 매수 매도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번 주 아무것도 안 하겠네. 내일 금요일이네 하시겠지만 지난주엔 금요일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연해졌어요. 좀 더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드디어 음악이 사라졌네요. 음악이 사라지면 이렇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의 종목 살짝 나누고 싶어서요. 앞서 카라님께서 김진경 팀장님 삼성 엔지니어링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원금 회복 이제 좀 했습니다. 오늘 4.5% 올라서 어떻게 할까 고민된다 이야기 주셨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살짝 봐주실까요? 최근에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 네, 일단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그러니까 가장 꼭 막히게 조금 만들었었던 120일선은 이제 막 서서히 좀 관통을 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 종가까지 일단 또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종가에 또 꼬리를 남기고
밑으로 또 밀리는 좀 모습 보인다면 또다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 이대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장대 양봉으로 좀 돌파하면서 마감된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좀 추세는 방향성을 좀 찾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경우도 좀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좀 기다리셨을 텐데 조금 꼭 수익권에서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단기 목표가만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 제가 18,000원으로 좀 잡아드려볼까 하는데 지금이 저는 약간은 좀 전체적으로 좀 단기로 바라봐야 할 시장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대체적으로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더 갈까라고 고민한다면은 오히려 그때 또 조정 타이밍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18,000원을 좀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추세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종 손절 라인의 경우 좀 짧게 잡아서 61선 부분 제가 16,000원으로 좀 최종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청자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권홍석 대리님 한 종목만 더 갈까요? 웰크론 들어와 있어요. 9월 11일에 그러니까 메르스 이슈 부각되고 10일 날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11% 급락했다가 지금은 뭐 어제 오늘 좀 보합권인데요. 웰크론은 사실 저도 이슈했을 때 뭐 미세먼지 엄청 심하고 뭐 이럴 때 외에는 사실 관심이 좀 안 가거든요, 저는. 네, 맞습니다. 뭐 웰크론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메르스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 오리지널은 진원생명과학이 되겠죠. 근데 진원생명과학이 주도주가 지금 현재 장세가 계속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웰크론 역시 그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갭을 메꾸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소식이 나와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뭐 현재 그 메르스 진상 조사에 의하면 10명 정도는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10명 분들은 메르스의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작년 2014년,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는 굉장히 이제 완화된 모습들이 보일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뭐 그렇게 좀 고점에 물리셨다고 하면 다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현명한 선택이 하지 않을까. 미세먼지가 다시 돌아오려면 내년 또 봄철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옮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종목군에 대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김진경 팀장님, 저희랑 함께 하신 이 시간 어떠세요? 네, 저는 어제부터 느꼈지만 항상 재밌습니다. 이렇게 예, 시청자분들과 계속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앵커님 좀 포토도 봐드리면서 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오히려 더 주식 시장에서 생생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더욱더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도 김진경 팀장과 함께해서 이 시간 또 사뭇 또 색다르게 꾸려볼 수 있어서 좋았던 오늘 그리고 어제였어요.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시니까요. 시청자분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척척 주신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대리님, 김진경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